오늘의 이야기가 혹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말하고 가까워지려 할수록 숨막혀 하던 그 사람. 이별 후 그 사람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너무나 평온해 보입니다. 나만 그리워하고 나만 힘든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락하지 않기, 즉 노컨택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 사람이 원하던 자유를 주는 건 아닐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움을 피어오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노컨택 전략은 바로 이런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결코 겉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말이죠. 그 이유는 이 전략이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 그들의 심리와 자존감을 정면으로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현명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내용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지혜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연락하지 않기가 회피형에게 독이 든 사과와 같은지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폭풍이 일어나는지 7가지 단계로 나누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그들도 결국 극심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네, 맞습니다. 회피형도 우리와 똑같이 외로움을 느끼는 인간입니다. 겉으로는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많은 상담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은 대부분 상처받지 않기 위한 단단한 갑옷, 즉 가면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그저 과거에 깊은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끼는 사람과 어떻게 깊은 유대를 맺어야 할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본적인 방어기제는 거리를 두는 것, 친밀감을 피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상처받을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진정으로 혼자가 되길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정말로 혼자가 되고 싶었다면 그들은 애초에 연애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친구를 사귀지도 어떤 인연도 만들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자신의 삶으로 들여놓고는 이내 벽을 세워 그들을 밀어냅니다. 이 고통스러운 패턴이 그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런 모순적인 행동 때문에 회피형은 연애를 하는 중에도 종종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평생 해결하고자 애쓰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관계가 끝나고 당신이 노컨택에 들어갔을 때 가장 절실하고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관계의 상실은 그들에게 더욱 혹독한 시련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지독한 외로움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깨닫게 하고 결국 당신에게 다시 달려오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을 밀어낸 것이 자신의 탓이라는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아마 연애하는 동안 그 사람은 당신에게 이런 느낌을 주었을 겁니다. 넌 너무 과해. 너무 많은 걸 바라고 너무 가까이 다가오려 해. 당신의 애정 표현이, 당신의 관심이 부담스럽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당신의 그런 따뜻한 모습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밀어냈던 것은 당신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에 제대로 화답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받아 마땅한 사랑을 되돌려줄 방법을 몰랐고 그것을 편안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회피형의 근원은 결국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일부는 타인과 깊이 연결되는데 필요한 정서적 기술이 부족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 위해 애썼지만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별의 원인이 마치 당신의 과도한 사랑 때문인 것처럼 상황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 역시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책감과 수치심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다시 당신의 품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고 오랫동안 반복해온 이 굴레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에게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추격당하던 익숙함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과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관계의 역학에 대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연인들 사이에서 흔히 보이는 밀당의 심화 버전과도 같습니다. 한 사람은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끊임없이 밀어내는 밀고 당기기의 연속이죠. 당신도 잘 알다시피 이것은 매우 불편하고 힘든 관계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충분히 오래 반복되면 그 불편함마저도 어떤 면에서는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회피형은 당신을 밀어내고 당신이 다시 달려와 자신의 관심과 사랑을 되찾으려 애쓰는 그 패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사랑을 곧바로 받아주지는 않을지라도 당신에게 원해지고 갈망받는다는 그 느낌에서 오는 짜릿한 만족감을 즐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노컨택을 시작하면 그들은 추격당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 느낌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사라지면 자신들이 그렇게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헤어진 연인이 나를 잡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걸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나 봐, 이런 생각에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는 관계를 끝내고 당신을 밀어냈던 자신의 선택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넷째, 당신의 존재 자체를 그리워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느끼게 될 추상적인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노컨택이 가져오는 가장 크고 직접적인 효과는 바로 결핍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당신이라는 존재를 그들의 삶에서 완벽하게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회피형은 늘 누군가에게 쫓기는 입장이었기에 연인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베풀었던 수많은 좋은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존재가 완전히 차단되자 그들은 미친 듯이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큰 것들부터 그리워할 겁니다. 언제나 이야기를 들어주던 당신의 존재, 당신의 따뜻한 스킨십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오히려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당신의 채취, 당신의 농담, 장을 보러 갔다가 항상 내 것을 챙겨주던 작은 간식, 잠들기 전 건네주던 물 한 잔 같은 것들, 심지어 당신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사소한 버릇들마저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우리네 말이 있듯이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법이죠. 다섯째, 당신이 자신에게 화가 났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회피형은 관계 속에서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에 꽤 익숙합니다.
사람들을 밀어내는 그들의 패턴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유대를 형성하고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관계의 목표라면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이별 후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면 그들은 당신이 이별을 초래한 자신들에게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당신의 회피형 전 연인은 당신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동시에 비난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감정은 떨쳐내기 매우 힘든 것으로 그들을 심적으로 매우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여섯째, 당신의 입장에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회피형에게 노컨택을 하는 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즉,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약을 맛보게 하는 셈이죠. 그들은 연애 기간 내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비로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공감하기 시작하고 당신을 그저 집착하던 전 연인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컨택을 시작했다면 중간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어설프게 해서는 이런 깊은 감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일곱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단계, 그들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회피형이 겪을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처음 느끼는 감정은 놀랍게도 안도감입니다. 이것이 회피형과의 노컨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친밀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을 때 엄청난 해방감을 느낍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감정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친밀감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오는 거대한 자유와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이 노컨택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안도감은 매우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불과 몇 주 만에 사라지고 당신의 전 연인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후회, 외로움, 절망과 같은 다른 모든 감정들과 홀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지점까지 도달하게 하려면 당신은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일찍 연락하면 그들은 다시 투쟁 혹은 도피 모드로 돌아가 그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당신에게서 달아나 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회피형에게 노컨택이 효과를 보려면 6개월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유지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그 시간 동안 상대방은 다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회피형을 상대할 때는 일반적인 노컨택 기간에 최소 2주 이상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최소 30일을 훌쩍 넘겨 45일 혹은 그 이상이 되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당신에게도 힘들겠지만 당신의 회피형 전 연인에게는 훨씬 더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 사람은 연락을 하지 않을까요? 노컨택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그들이 느끼는 것과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은 당신의 침묵을 존중하고 적어도 처음에는 그 침묵을 깨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꿋꿋하게 버티세요. 그들의 메시지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당신을 잊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들은 그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하기에 적어도 한동안은 침묵을 깨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당신이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먼저 연락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회피형 전 연인과는 친구로 남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회피형 전 연인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피형은 당신을 친구라는 이름으로 곁에 두는 것을 아주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그들의 자존감을 채워주고 관심을 주는 역할을 계속하면서도 연인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권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어떤 요구도 할 수 없게 되죠. 이것은 친밀감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는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되찾고 싶다면 절대 이런 호의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영원히 자신을 남몰래 그리워하는 친구로 남는 그 상황에 완벽하게 만족할 것이고 관계는 절대로 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기억해 주세요. 비록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노컨택은 당신의 회피형 전 연인에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어떤 다른 방법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단지 그들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정과 상관없이 당신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온전히 바로 서는 당신을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마음의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가 혹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말하고 가까워지려 할수록 숨막혀 하던 그 사람. 이별 후 그 사람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너무나 평온해 보입니다. 나만 그리워하고 나만 힘든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락하지 않기, 즉 노컨택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 사람이 원하던 자유를 주는 건 아닐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움을 피어오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노컨택 전략은 바로 이런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결코 겉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말이죠. 그 이유는 이 전략이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 그들의 심리와 자존감을 정면으로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현명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내용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지혜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연락하지 않기가 회피형에게 독이 든 사과와 같은지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폭풍이 일어나는지 7가지 단계로 나누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그들도 결국 극심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네, 맞습니다. 회피형도 우리와 똑같이 외로움을 느끼는 인간입니다. 겉으로는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많은 상담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은 대부분 상처받지 않기 위한 단단한 갑옷, 즉 가면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그저 과거에 깊은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끼는 사람과 어떻게 깊은 유대를 맺어야 할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본적인 방어 기제는 거리를 두는 것, 친밀감을 피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상처받을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진정으로 혼자가 되길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정말로 혼자가 되고 싶었다면 그들은 애초에 연애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친구를 사귀지도 어떤 인연도 만들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자신의 삶으로 들여놓고는 이내 벽을 세워 그들을 밀어냅니다. 이 고통스러운 패턴이 그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런 모순적인 행동 때문에 회피형은 연애를 하는 중에도 종종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평생 해결하고자 애쓰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관계가 끝나고 당신이 노컨택에 들어갔을 때 가장 절실하고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관계의 상실은 그들에게 더욱 혹독한 시련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지독한 외로움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깨닫게 하고 결국 당신에게 다시 달려오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을 밀어낸 것이 자신의 탓이라는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아마 연애하는 동안 그 사람은 당신에게 이런 느낌을 주었을 겁니다. 넌 너무 과해. 너무 많은 걸 바라고 너무 가까이 다가오려 해. 당신의 애정 표현이, 당신의 관심이 부담스럽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당신의 그런 따뜻한 모습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밀어냈던 것은 당신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에 제대로 화답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받아 마땅한 사랑을 되돌려줄 방법을 몰랐고 그것을 편안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회피형의 근원은 결국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일부는 타인과 깊이 연결되는데 필요한 정서적 기술이 부족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 위해 애썼지만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별의 원인이 마치 당신의 과도한 사랑 때문인 것처럼 상황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 역시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책감과 수치심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다시 당신의 품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고 오랫동안 반복해온 이 굴레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에게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추격당하던 익숙함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과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관계의 역학에 대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연인들 사이에서 흔히 보이는 밀당의 심화 버전과도 같습니다. 한 사람은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끊임없이 밀어내는 밀고 당기기의 연속이죠. 당신도 잘 알다시피 이것은 매우 불편하고 힘든 관계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충분히 오래 반복되면 그 불편함마저도 어떤 면에서는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회피형은 당신을 밀어내고 당신이 다시 달려와 자신의 관심과 사랑을 되찾으려 애쓰는 그 패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사랑을 곧바로 받아주지는 않을지라도 당신에게 원해지고 갈망받는다는 그 느낌에서 오는 짜릿한 만족감을 즐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노컨택을 시작하면 그들은
그리고 그 느낌이 사라지면 자신들이 그렇게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헤어진 연인이 나를 잡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걸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나 봐, 이런 생각에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는 관계를 끝내고 당신을 밀어냈던 자신의 선택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넷째, 당신의 존재 자체를 그리워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느끼게 될 추상적인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노컨택이 가져오는 가장 크고 직접적인 효과는 바로 결핍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당신이라는 존재를 그들의 삶에서 완벽하게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회피형은 늘 누군가에게 쫓기는 입장이었기에 연인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베풀었던 수많은 좋은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존재가 완전히 차단되자 그들은 미친 듯이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큰 것들부터 그리워할 겁니다. 언제나 이야기를 들어주던 당신의 존재, 당신의 따뜻한 스킨십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오히려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당신의 채취, 당신의 농담, 장을 보러 갔다가 항상 내 것을 챙겨주던 작은 간식, 잠들기 전 건네주던 물 한 잔 같은 것들, 심지어 당신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사소한 버릇들마저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우리네 말이 있듯이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법이죠. 다섯째, 당신이 자신에게 화가 났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회피형은 관계 속에서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에 꽤 익숙합니다. 사람들을 밀어내는 그들의 패턴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유대를 형성하고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관계의 목표라면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이별 후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면 그들은 당신이 이별을 초래한 자신들에게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당신의 회피형 전 연인은 당신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동시에 비난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감정은 떨쳐내기 매우 힘든 것으로 그들을 심적으로 매우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여섯째, 당신의 입장에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회피형에게 노컨택을 하는 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즉,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약을 맛보게 하는 셈이죠. 그들은 연애 기간 내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비로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공감하기 시작하고 당신을 그저 집착하던 전 연인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컨택을 시작했다면 중간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어설프게 해서는 이런 깊은 감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일곱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단계, 그들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회피형이 겪을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처음 느끼는 감정은 놀랍게도 안도감입니다. 이것이 회피형과의 노컨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친밀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을 때 엄청난 해방감을 느낍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감정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친밀감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오는 거대한 자유와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이 노컨택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안도감은 매우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불과 몇 주 만에 사라지고 당신의 전 연인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후회, 외로움, 절망과 같은 다른 모든 감정들과 홀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지점까지 도달하게 하려면 당신은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일찍 연락하면 그들은 다시 투쟁 혹은 도피 모드로 돌아가 그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당신에게서 달아나 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회피형에게 노컨택이 효과를 보려면 6개월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유지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그 시간 동안 상대방은 다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회피형을 상대할 때는 일반적인 노컨택 기간에 최소 2주 이상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최소 30일을 훌쩍 넘겨 45일 혹은 그 이상이 되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당신에게도 힘들겠지만 당신의 회피형 전 연인에게는 훨씬 더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 사람은 연락을 하지 않을까요? 노컨택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그들이 느끼는 것과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은 당신의 침묵을 존중하고 적어도 처음에는 그 침묵을 깨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꿋꿋하게 버티세요. 그들의 메시지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당신을 잊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들은 그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하기에 적어도 한동안은 침묵을 깨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당신이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먼저 연락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회피형 전 연인과는 친구로 남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회피형 전 연인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피형은 당신을 친구라는 이름으로 곁에 두는 것을 아주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그들의 자존감을 채워주고 관심을 주는 역할을 계속하면서도 연인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권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어떤 요구도 할 수 없게 되죠. 이것은 친밀감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는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되찾고 싶다면 절대 이런 호의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영원히 자신을 남몰래 그리워하는 친구로 남는 그 상황에 완벽하게 만족할 것이고 관계는 절대로 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기억해주세요. 비록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노컨택은 당신의 회피형 전 연인에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어떤 다른 방법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단지 그들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정과 상관없이 당신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온전히 바로 서는 당신을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마음의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가 혹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말하고 가까워지려 할수록 숨막혀 하던 그 사람. 이별 후 그 사람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너무나 평온해 보입니다. 나만 그리워하고 나만 힘든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락하지 않기, 즉 노컨택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 사람이 원하던 자유를 주는 건 아닐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움을 피어오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노컨택 전략은 바로 이런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결코 겉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말이죠. 그 이유는 이 전략이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 그들의 심리와 자존감을 정면으로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현명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내용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지혜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연락하지 않기가 회피형에게 독이 든 사과와 같은지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폭풍이 일어나는지 7가지 단계로 나누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그들도 결국 극심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네, 맞습니다. 회피형도 우리와 똑같이 외로움을 느끼는 인간입니다. 겉으로는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많은 상담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은 대부분 상처받지 않기 위한 단단한 갑옷, 즉 가면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그저 과거에 깊은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끼는 사람과 어떻게 깊은 유대를 맺어야 할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본적인 방어기제는 거리를 두는 것, 친밀감을 피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상처받을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진정으로 혼자가 되길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정말로 혼자가 되고 싶었다면 그들은 애초에 연애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친구를 사귀지도 어떤 인연도 만들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자신의 삶으로 들여놓고는 이내 벽을 세워 그들을 밀어냅니다. 이 고통스러운 패턴이 그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런 모순적인 행동 때문에 회피형은 연애를 하는 중에도 종종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평생 해결하고자 애쓰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관계가 끝나고 당신이 노컨택에 들어갔을 때 가장 절실하고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관계의 상실은 그들에게 더욱 혹독한 시련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지독한 외로움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깨닫게 하고 결국 당신에게 다시 달려오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을 밀어낸 것이 자신의 탓이라는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아마 연애하는 동안 그 사람은 당신에게 이런 느낌을 주었을 겁니다. 넌 너무 과해. 너무 많은 걸 바라고 너무 가까이 다가오려 해. 당신의 애정 표현이, 당신의 관심이 부담스럽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당신의 그런 따뜻한 모습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밀어냈던 것은 당신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에 제대로 화답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받아 마땅한 사랑을 되돌려줄 방법을 몰랐고 그것을 편안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회피형의 근원은 결국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일부는 타인과 깊이 연결되는데 필요한 정서적 기술이 부족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 위해 애썼지만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별의 원인이 마치 당신의 과도한 사랑 때문인 것처럼 상황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 역시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책감과 수치심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다시 당신의 품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고 오랫동안 반복해온 이 굴레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에게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추격당하던 익숙함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과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관계의 역학에 대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연인들 사이에서 흔히 보이는 밀당의 심화 버전과도 같습니다. 한 사람은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끊임없이 밀어내는 밀고 당기기의 연속이죠. 당신도 잘 알다시피 이것은 매우 불편하고 힘든 관계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충분히 오래 반복되면 그 불편함마저도 어떤 면에서는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회피형은 당신을 밀어내고 당신이 다시 달려와 자신의 관심과 사랑을 되찾으려 애쓰는 그 패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사랑을 곧바로 받아주지는 않을지라도 당신에게 원해지고 갈망받는다는 그 느낌에서 오는 짜릿한 만족감을 즐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노컨택을 시작하면 그들은 추격당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 느낌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사라지면 자신들이 그렇게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헤어진 연인이 나를 잡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걸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나 봐, 이런 생각에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는 관계를 끝내고 당신을 밀어냈던 자신의 선택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넷째, 당신의 존재 자체를 그리워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느끼게 될 추상적인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노컨택이 가져오는 가장 크고 직접적인 효과는 바로 결핍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당신이라는 존재를 그들의 삶에서 완벽하게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회피형은 늘 누군가에게 쫓기는 입장이었기에 연인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베풀었던 수많은 좋은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존재가 완전히 차단되자 그들은 미친 듯이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큰 것들부터 그리워할 겁니다. 언제나 이야기를 들어주던 당신의 존재, 당신의 따뜻한 스킨십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오히려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당신의 채취, 당신의 농담, 장을 보러 갔다가 항상 내 것을 챙겨주던 작은 간식, 잠들기 전 건네주던 물 한 잔 같은 것들, 심지어 당신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사소한 버릇들마저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우리네 말이 있듯이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법이죠. 다섯째, 당신이 자신에게 화가 났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회피형은 관계 속에서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에 꽤 익숙합니다. 사람들을 밀어내는 그들의 패턴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유대를 형성하고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관계의 목표라면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이별 후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면 그들은 당신이 이별을 초래한 자신들에게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당신의 회피형 전 연인은 당신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동시에 비난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감정은 떨쳐내기 매우 힘든 것으로 그들을 심적으로 매우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여섯째, 당신의 입장에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회피형에게 노컨택을 하는 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즉,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약을 맛보게 하는 셈이죠. 그들은 연애 기간 내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비로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공감하기 시작하고 당신을 그저 집착하던 전 연인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컨택을 시작했다면 중간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어설프게 해서는 이런 깊은 감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일곱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단계, 그들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회피형이 겪을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처음 느끼는 감정은 놀랍게도 안도감입니다. 이것이 회피형과의 노컨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친밀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을 때 엄청난 해방감을 느낍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감정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친밀감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오는 거대한 자유와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이 노컨택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안도감은 매우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불과 몇 주 만에 사라지고 당신의 전 연인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후회, 외로움, 절망과 같은 다른 모든 감정들과 홀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지점까지 도달하게 하려면 당신은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일찍 연락하면 그들은 다시 투쟁 혹은 도피 모드로 돌아가 그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당신에게서 달아나 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회피형에게 노컨택이 효과를 보려면 6개월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유지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그 시간 동안 상대방은 다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회피형을 상대할 때는 일반적인 노컨택 기간에 최소 2주 이상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최소 30일을 훌쩍 넘겨 45일 혹은 그 이상이 되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당신에게도 힘들겠지만 당신의 회피형 전 연인에게는 훨씬 더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 사람은 연락을 하지 않을까요? 노컨택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그들이 느끼는 것과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은 당신의 침묵을 존중하고 적어도 처음에는 그 침묵을 깨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꿋꿋하게 버티세요. 그들의 메시지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당신을 잊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들은 그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하기에 적어도 한동안은 침묵을 깨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당신이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먼저 연락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회피형 전 연인과는 친구로 남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회피형 전 연인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피형은 당신을 친구라는 이름으로 곁에 두는 것을 아주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그들의 자존감을 채워주고 관심을 주는 역할을 계속하면서도 연인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권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어떤 요구도 할 수 없게 되죠. 이것은 친밀감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는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되찾고 싶다면 절대 이런 호의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영원히 자신을 남몰래 그리워하는 친구로 남는 그 상황에 완벽하게 만족할 것이고 관계는 절대로 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기억해주세요. 비록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노컨택은 당신의 회피형 전 연인에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어떤 다른 방법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단지 그들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정과 상관없이 당신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온전히 바로 서는 당신을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마음의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가 혹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말하고 가까워지려 할수록 숨막혀 하던 그 사람. 이별 후 그 사람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너무나 평온해 보입니다. 나만 그리워하고 나만 힘든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락하지 않기, 즉 노컨택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 사람이 원하던 자유를 주는 건 아닐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움을 피어오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노컨택 전략은 바로 이런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결코 겉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말이죠. 그 이유는 이 전략이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 그들의 심리와 자존감을 정면으로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현명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내용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지혜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연락하지 않기가 회피형에게 독이 든 사과와 같은지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폭풍이 일어나는지 7가지 단계로 나누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그들도 결국 극심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네, 맞습니다. 회피형도 우리와 똑같이 외로움을 느끼는 인간입니다. 겉으로는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많은 상담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은 대부분 상처받지 않기 위한 단단한 갑옷, 즉 가면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그저 과거에 깊은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끼는 사람과 어떻게 깊은 유대를 맺어야 할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본적인 방어기제는 거리를 두는 것, 친밀감을 피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상처받을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진정으로 혼자가 되길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정말로 혼자가 되고 싶었다면 그들은 애초에 연애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친구를 사귀지도
어떤 인연도 만들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자신의 삶으로 들여놓고는 인의 벽을 세워 그들을 밀어냅니다. 이 고통스러운 패턴이 그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런 모순적인 행동 때문에 회피형은 연애를 하는 중에도 종종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평생 해결하고자 애쓰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관계가 끝나고 당신이 노컨택에 들어갔을 때 가장 절실하고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관계의 상실은 그들에게 더욱 혹독한 시련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지독한 외로움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깨닫게 하고 결국 당신에게 다시 달려오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을 밀어낸 것이 자신의 탓이라는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아마 연애하는 동안 그 사람은 당신에게 이런 느낌을 주었을 겁니다. 넌 너무 과해. 너무 많은 걸 바라고 너무 가까이 다가오려 해. 당신의 애정 표현이, 당신의 관심이 부담스럽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당신의 그런 따뜻한 모습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밀어냈던 것은 당신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에 제대로 화답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받아 마땅한 사랑을 되돌려줄 방법을 몰랐고 그것을 편안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회피형의 근원은 결국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일부는 타인과 깊이 연결되는데 필요한 정서적 기술이 부족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 위해 애썼지만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별의 원인이 마치 당신의 과도한 사랑 때문인 것처럼 상황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 역시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책감과 수치심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다시 당신의 품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고 오랫동안 반복해온 이 굴레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에게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추격당하던 익숙함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과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관계의 역학에 대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연인들 사이에서 흔히 보이는 밀당의 심화 버전과도 같습니다. 한 사람은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끊임없이 밀어내는 밀고 당기기의 연속이죠. 당신도 잘 알다시피 이것은 매우 불편하고 힘든 관계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충분히 오래 반복되면 그 불편함마저도 어떤 면에서는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회피형은 당신을 밀어내고 당신이 다시 달려와 자신의 관심과 사랑을 되찾으려 애쓰는 그 패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사랑을 곧바로 받아주지는 않을지라도 당신에게 원해지고 갈망받는다는 그 느낌에서 오는 짜릿한 만족감을 즐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노컨택을 시작하면 그들은 추격당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 느낌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사라지면 자신들이 그렇게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헤어진 연인이 나를 잡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걸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나 봐, 이런 생각에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는 관계를 끝내고 당신을 밀어냈던 자신의 선택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넷째, 당신의 존재 자체를 그리워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느끼게 될 추상적인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노컨택이 가져오는 가장 크고 직접적인 효과는 바로 결핍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당신이라는 존재를 그들의 삶에서 완벽하게 차단해버리는 것이죠.